안녕하세요. 카멜라이더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항암 환자 식이요법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채식으로 암을 이겨냈다는 주장부터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양질의 육류 섭취가 필수라는 상반된 의견들로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환자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도 있어 더욱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의학적 분석, 논문, 의료기관 안내서, 그리고 실제 환자 경험담을 정리하여 항암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요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찾아내고 피해야 할 식단을 정리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식이요법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 및 영양사와 상담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주제 1. 전문가 및 체험 사례의 의견 비율 분석. 항암 환자 식이요법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통계 연구가 부족하지만 온라인 콘텐츠와 의료기관의 견해를 종합하여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채식 위주 식단입니다. 엄격한 채식이나 비건을 포함하며 약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주로 대체의학 분야와 일부 완치 사례자들이 주장하며 항염증 및 면역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둘째, 채식에 제한된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 닭가슴살, 생선 등을 포함하는 식단입니다. 약 40에서 50%를 차지하며 다수 영양사 및 통합의학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및 부담없는 단백질 보충을 강조합니다. 셋째, 육식을 위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며 주로 현대의학 분야에서 주장합니다.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를 통한 체력 유지 및 치료 부작용 관리를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채식 위주의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적으로 포함하는 식단이 가장 많은 전문가와 의료기관에서 권장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핵심 주제 2. 대다수가 공통으로 권장하는 식이요법. 항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치료 부작용을 관리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정 식단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와 기관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입니다. 암 환자는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근육 손실 위험이 큽니다.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단백질 보충제나 영양 강화 식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물성 식품 위주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여 면역력 증진 및 염증 반응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식주의를 의미하기보다는 식사의 큰 비중을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잡곡밥이나 통밀, 호밀, 귀리, 보리로 만든 면이나 빵을 추천합니다. 이들 식품은 식이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양질의 저지방 단백질 보충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보급과 식물성 식품에 부족할 수 있는 일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달걀, 닭가슴살, 생선과 같은 저지방 육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넷째, 좋은 기름 섭취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들기름과 냉합착 아마씨유가 권장되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도 추천됩니다. 단, 모든 기름은 튀기거나 고온 조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소량씩 자주 식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다면 하루 5에서 8회로 나누어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영양 섭취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 방지 및 소화 기능 유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주제 3. 대다수가 공통으로 금기해야 한다는 식단. 다음과 같은 식단이나 식품은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설탕입니다.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과당이 이러한 문제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과일이나 곡물로 섭취하는 천연 당분은 인위적으로 첨가된 설탕과는 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걸러진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암 환자분들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등은 혈당 수치 증가, 염증 유발, 암세포 성장 촉진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특정 첨가물, 영양 불균형,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첨가물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환되거나 면역 체계를 교란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 상태의 신선한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암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전략으로 권장합니다. 넷째,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 상승 및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고염식과 위암의 연관성이 강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항암 치료 과정 자체가 심혈관 계통, 간, 신장 등에 이미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염식을 해야 합니다. 염분이 많은 장아찌 같은 저장식품, 절인 생선, 젓갈류, 치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강력히 경고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질병 진행과 치료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섭취를 더욱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 사용되는데 이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엔나이트로소 화합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특히 대장세포에 손상을 주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육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나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붉은색 육류입니다. 붉은색 육류의 많은 햄철은 장내에서 발암물질 형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색 육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습니다. 일곱째, 특정 기름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과하게 높거나 고온 및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 예를 들면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캐놀라유, 홍화씨유는 염증 유발 가능성, 고온 조리 시 유해 물질 생성,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암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기름으로 분류됩니다. 과도한 포화지방 및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버터, 쇼트닝, 마가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덟째,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알코올 섭취는 암 발생 및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치료에도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금주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아홉째, 오염된 식품 및 위생불량 식품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식중독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야채나 생선회, 상온에서 방치된 음식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분들에게 식중독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및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입니다. 항암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항암 치료제와의 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거나 효과가 있다라는 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복용 중인 병원약을 중단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핵심 주제사, 섭취해도 되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식품들, 암 환자들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섭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첫째, 콩과 콩으로 만든 두부, 된장 등입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유방암 중 일부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암세포 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데 이소플라본이 인체 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섭취하는 콩식품은 안전하며 오히려 유방암 및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콩은 양질의 단백질과 섬유질을 제공하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결론, 일반적인 식사로서의 콩 제품은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고용량의 콩 추출물 형태의 보충제 섭취는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우유에 포함된 성장인자인 IGF-1, 호르몬, 그리고 유제품의 지방 함량 때문입니다. 안 좋다는 주장은 IGF-1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일부 유형에서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지방 함량이 비만을 유발하고 비만이 암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다는 주장은 유제품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 필수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특히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유당불내증이 없다면 항암 치료 중 부족한 열량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 괜찮다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대체 식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의 섭취량, 조리 방식, 그리고 햄철 때문입니다. 붉은 고기의 과도한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다는 주장은 붉은 고기가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12 등 암 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중 근육 손실과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 가공육은 피하고 붉은 고기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며 삶거나 찌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넷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MCT와 라우르산 덕분에 일부 암 환자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높은 포화지방 함량과 관련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섯째, 커피입니다. 카페인과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 등의 물질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안 좋다는 주장은 카페인이 암세포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온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좋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커피 섭취가 간암, 대장암 등 일부 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론, 적정량의 커피 섭취는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환자의 몸 상태나 특정 항암제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특히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제된 밀가루의 높은 혈당 지수 때문입니다. 안 좋다는 의견은 글루텐이 장 염증을 유발하여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정제된 밀가루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것이 암세포 성장에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좋다는 주장은 글루텐은 특정 알레르기나 셀리악병이 없는 한 일반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곡물 형태의 밀가루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암 환자에게는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포함하되 식물성 식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소량씩 자주 섭취하며 치료 부작용을 관리하는 개별 맞춤형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들의 식이요법은 제한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지속하며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여 항암 효과 및 면역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환자의 소화 능력과 치료 상태를 고려하여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등 소화하기 쉬운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들기름이나 냉합착 아마씨유 등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체중 감소는 예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다면 먹어도 좋은지 논란이 있더라도 붉은 육류 포함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우유, MCT가 풍부한 코코넛 오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칼로리 영양 간식 추가, 필요하면 영양 보충제 사용 등 적극적인 방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영양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